안녕하세요. 별자리 읽어주는 색채심리사 루미입니다. 2025년 11월 루미의 별자리 운세 천칭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미의 별자리는 네이탈 차트를 아신다면 어센, 달, 태양 별자리 순으로 세 가지를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이탈 차트를 모르신다면 태양 별자리 기준으로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리브라 천칭자리 11월 운세입니다. 11월 7일 금성이 정갈자리로 입궁합니다. 금성은 사랑과 우정의 별로 축축한 물 기질의 행성입니다. 그리고 정갈자리도 물의 원소를 띠고 있어서 금성의 기운이 강해지긴 하나 정갈자리 룰러십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수렴하고 포용하는 금성의 기운이 100% 발휘되지는 않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막상 대화해보니 별로라든지 반대로 첫인상이 완전 아니다 싶었던 사람과 몇 번의 만남을 통해 호감이 생기는 등 변칙적으로 금성의 기운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하우스 재물의 집에서 금성이 통과 중이니 친구라고 해서 또 연인이라고 해서 서슴없이 돈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나 버릇이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약속을 잘 안 지킨다면 빌려준 돈은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또는 눈여겨본 아이템을 최저가 할인 금액에 결제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상품이 배송되지 않는 등 사기를 당하거나 표면에 스크래치가 난 상품을 반품하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 등 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11월 11일부터는 목성이 10하우스 직업의 집에서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너스가 잘 안 나온다거나 인사 고가 점수가 낮거나 연말에 있을 승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등 업무적으로 기복이 생기겠습니다. 다음은 스콜피오 정갈자리 11월 운세입니다. 태양이 정갈자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정갈자리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태양은 생명력, 에너지, 열정, 자신감 등을 상징합니다. 체력도 마음도 튼튼해져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 가슴을 설레는 그것을 흘리지 말고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승패를 떠나서 일단 해보세요. 금성도 11월 7일부터 정갈자리로 입궁합니다. 금성은 사랑과 우정의 별로 1하우스 어센에 있게 되면 1일 1팩을 한 것처럼 피부도 좋아지고 무난하게 옷을 입었는데도 패션 코디를 잘 하는 것 같다고 칭찬도 듣고 정갈자리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습니다. 한마디로 금성이 어센에 떠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매력이 생기고 좋은 인연도 생기고 선물이나 칭찬 등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도 두어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금성의 기운을 이용해 좋은 인연 만드는 것도 괜찮겠죠? 한편 수성이 11월 10일부터 이하우스 재물의 집에서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수성 옆에 화성도 가까이 있어서 급전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 곳으로 여행이나 이동할 때 필수 아이템, 이를테면 여권 등이 분실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세지테리우스 사수자리의 11월은 어떨까요? 10월 29일부터 수성이 사수자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하우스는 수성이 조이하는 곳이라서 룰러십을 얻은 것만큼이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학생이라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공부 습득량이 많아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 속도가 높아지거나 순간 기억 능력이 좋아져서 며칠 바짝 벼락치기를 해도 상위권에 랭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경쟁 PT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누군가의 해결사 역할을 척척 수행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부터 수성이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화성도 수성 가까이에 붙어 있으니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말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라서 상대방의 조언이나 충고가 달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고집을
부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성 역행은 11월 19일 스콜피오로 재입궁한 뒤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12하우스로 수성이 다시 진입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포위당했다고 해서 팩트도 체크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의 뒷담화를 하거나 가짜 소문이 퍼지는 등 가슴앓이 하는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프리컨, 염소자리 11월 운세입니다. 11월 11일부터 계자리를 체류하고 있는 목성이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염소자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자리는 7하우스, 파트너의 집으로서 기혼자라면 배우자와 배우자 쪽 식구, 미혼자라면 친구나 연인, 직장 동료 등을 상징합니다.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나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해야 할까요? 걱정과 고민이 불쑥 나타나고 내가 그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부모님이 서울 대형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염소자리 여러분밖에 안 되니 내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직장 동료 중에 갑자기 유산을 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며칠 회사에 못 나오니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일도 예상할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12하우스 고독의 집에 화성과 수성이 유효각을 맺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성이 11월 10일부터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를 풀려다가 더 감정골이 깊어지는 등 심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엔 어케리어스, 물병자리 11월 운세입니다. 종결되었다고 생각했던 업무를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목성이 역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계자리 목성은 물병자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6하우스, 노동의 집에 해당합니다. 작년 5월 말부터 목성이 계자리로 입궁했으니 그 즈음에 시작한 일이 무엇인지 다이어리나 캘린더 어플을 켜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그때 팀이나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던 직장인이라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거나 학생이라면 공부나 진로를 다시 생각해서 학원 자체를 옮기거나 스케줄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목성과 토성이 각각 6하우스, 2하우스에서 아스펙트를 맺고 있으니 금전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턱없이 비싸서 이사를 고려한다거나 연봉은 낮은데 고생만 하니 이직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재테크 방식을 재설정하는 등 금전과 직장, 자신의 커리어와 관련해 궤도 수정이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11월 10일부터 수성이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11하우스, 귀인의 집에서 역행하므로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내 뒷담화를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서 주식, 투자 손실을 보는 등 사람 때문에 곤혹을 치를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 11월 운세입니다. 계자리를 통과 중이던 목성이 11월 11일부터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자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자리는 5하우스, 자녀의 집, 창작의 집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일이 잦거나 어떤 질환이 있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재발하는 등 아이가 아파서 걱정하는 물고기 자리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했다면 2세 계획 예상보다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예술이나 문학, 컴퓨터 분야 프리랜서를 하고 있다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다시 수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골머리를 앓겠습니다. 목성 계자리가 작년 2024년 5월부터 입궁했으니까 그때부터 해왔던 큰 프로젝트일 수 있고 단발적으로 해오던 작업일 수 있고 물고기 자리 여러분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완결된 업무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토성과 목성이 길각을 맺음으로 처음에는 번거롭고 다소 손대기 어려운 작업일지라도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나름대로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미에만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별자리 해독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